네, 상당히 많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타이어 3사가 있죠.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또 넥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하고 금호 타이어는 OEM이라고 해서 신차에 탑재가 가능한데 넥센은 우리가 말하는 OEM 쪽으로는 탑재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한타나 금타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넓혀가야 되는 게 넥센의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선두 그룹이 한국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타이어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체 신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중에서 과반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또 예약고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타이어에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축이 옮겨간다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이제는 전기차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내연기관차를 대신해서 전기차의 가속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이 보급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670만 대, 올해 전기차 글로벌 시장이 950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중국 시장이 500만 대입니다. 내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300만 대, 1500만 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타이어에 대한 것들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타이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또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타이어 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많이 수준이 좋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타이어 제작 업체에 비해서 한국 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지금 튜브리스 타이어가 에어리스 타이어로 좀 더 개발이 되고 이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타이어가 개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틱스, 로보빌리티라 그러죠. 이쪽에 들어가는 관련 타이어도 있을 것이고 등등 다양한 어떤 이동수단에 맞는 전용 타이어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앞으로 한타가 그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타이어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내연기관차 타이어하고 전기차 타이어는 특성이 많이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엔진의 힘을 변속기로 전달하고 변속기에서 타이어로 전달하는 과정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감속기를 통해서 바로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같은 동급의 전기차가 300에서 500kg이 더 나갑니다. 그거는 바닥에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배터리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는 거. 그만큼 타이어로 받는 압력, 이 무게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가속력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명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을 지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제로백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타이어가 받는 강성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무게가 높고 또 이 가속력이 높다 보니까 타이어에 대한 것들도 강성 구조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전용 타이어, 전용 전기차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동급에 비해서 타이어의 크기가 더 크고 폭은 좁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휠하우스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꽉 찬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뻐 보인다는 거죠. 이 휠하우스가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게 되면은 차의 외부의 디자인 완성도가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보게 되면은 21인치라든지 굉장히 큰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차의 완성도, 디자인의 미려함을 강조할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튜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알루미늄 휠과 더불어서 인지업, 타이어를 키우는 것이 차의 그 외부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 자체는 인지업, 타이어의 크기가 폭이 좁으면서 타이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지금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훨씬 더 전용 타이어가 늘어난다는 거, 그만큼 한국 타이어의 역할, 또 금호 타이어의 역할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요. 이 강성 구조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내연기관차는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각종 소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보면은 전기차는 정숙성입니다. 일단 들려오는 소음이 엔진 자체가 없고 또 각종 기계적 이음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풍절음, 바람 소리하고요. 타이어 소음, 노면 소음뿐이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서 소음이 들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잘 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이 수돗물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똑같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정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모터의 소리라든지 노면 소음, 풍절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옵니다. 특히 타이어가 노면하고 맞닿을 때 생기는 노면 소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강성 구조를 통해서 이 무거운 만큼 강성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마모도 덜 발생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동시에 마찰 소음도 줄여줘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개발한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제동 특성을 키우면서 소리도 줄이고 또 이 마찰에 의해서 마모도 줄여야 되는 내구성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필연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타이어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모두 이런 쪽에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타이어가 글로벌 타이어 업계하고 업계를 나란히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명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는 많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BMW i3라든지 이 아우디 e-tron은 물론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폭스바겐 ID3, ID4 또 테슬라의 이 모델 3, 모델 Y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대표적인 모델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탑재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산 모터쇼에서 전시가 됐던 EV 아이오닉 6라는 거죠. 이런 모델들도 앞으로 한국 타이어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테슬라와 더불어서 전기차 업체로 새로 등장하는 게 루시드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런 모델도 한국 타이어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양한 전기차와 더불어서 프리미엄 브랜드도 한국 타이어 탑재가 늘어나면서 아마 글로벌 타이어 제작 업체로 이름을 휘날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변신을 지금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